자, 교재 페이지 47, 예제 13번입니다. 됐죠? 13번. 자, 로그 2값 주어졌어요. 0.3010. 근데 로그 2하고 로그 3은 워낙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보통 외우고 그러는데 외우지 마세요. 문제 주어진 대로 사용해야지. 로그 2가 0.3010인 거를 외웠다가 문제에 0.3이라고 나왔는데 0.3010이라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로그 3 0.477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상용 로그 값을 구하여라. 1번 로그 2분의 5죠. 그럼 얘는 결국에 로그 5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로그의 차로 바꾼다. 로그 2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로그 밑에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로그 10이 생략된 거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로그 2라는 애는 마이너스 0.3010인 거를 알죠. 그쵸? 로그 5라는 경우는 뭐라고 했어? 로그 2와 누구를 더하면? 로그 5를 더하면 얼마여야 되니까? 1이어야 되니까 0.3010 더하기 로그 5가 1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그 5는 얼마인 거냐면 0.6990이겠죠. 그래야지 3010이랑 얘랑 더해서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로그 5가 얼마고 0.6990이고요. 빼면 답이 되겠네요. 그쵸? 0.3980 뭐 이렇게 계산되겠다. 됐죠? 두 번째 2번입니다. 지금 책에서는 로그 2분의 5를 분모 문제 2 곱해서 4분의 10으로 계산했네요.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2번 로그 12 물어봤어요. 로그 12. 자, 로그 12는 로그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4, 3, 10이니까. 그럼 얘는 2배의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의 2의 제곱이니까 2 뽑아낸 거고요. 더하기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쓰지만 사실 이 상태에서 바로 가야죠. 이거 안 쓰고요. 그럼 결국에 로그 2의 2배 0.3010의 2배니까 0.6020 더하기 로그 3 0.4771이죠. 그쵸? 그 두 개 더하면 1.0791 됐죠? 오케이, 3번이에요. 3번 로그 루트 5 자, 로그 루트 5는 로그 5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러므로 2분의 1배 로그 5다. 로그 5는 0.6990인 거 구해놨죠. 그럼 얘 절반은 0.34 얼마냐? 95인가요? 됐어요? 됐죠? 자, 예제 14번 갑시다. 자, 로그, 상용 로그 2.71의 값이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0.4330이라고 합니다. 자, 로그 2.71이 0.4330임을 이용하여 다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여라 이고요. 1번이에요. 로그 2710이죠. 그쵸? 얘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어요. 로그 10의 세제곱 곱하기 2.71이죠. 이렇게. 그쵸? 그럼 결국에 이 부분이 얼마고? 3이고 더하기 로그 2.71은 0.4330이죠. 문제에서 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가 정수 부분
이 부분은 우리는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정수 부분은 이 진수 부분이 네 자릿수임을 알려준다고 했죠. 3이니까 3 더하기 1 네 자릿수다. 그쵸? 소수 부분은 이 수 배열을 결정해 주는데 0.4330이 271이라는 수 배열을 가졌으니까 얘는 271 배열이 나오고 네 자릿수니까 공이 하나 더 붙겠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쵸? 자, 2번입니다. 로그 27.1이에요. 자, 얘는 바로 가볼까요? 수 배열은 271 배열이니까 소수 부분은 0.4330이고요. 더하기 얘는 소수점 2로 두 자리가 있죠. 그래서 정수 부분은 1이겠다로 바로 해석해도 되겠다. 세 번째 로그 0.00271이에요. 얘도 두 가지로 한번 해보면 얘는 로그 이거를 이렇게 1에서부터 9 사이 숫자로 점을 옮겨준다면 점이 3칸 옮겨가야 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2.711이기 때문에 얘는 이 부분이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요. 더하기 0.4330이겠죠. 그쵸? 오케이. 자, 다음 부분 갑시다. 48페이지, 예제 15번. 자, 문제 15번이고요. 다음을 이용하시래요. 로그, 상용 로그 3.24라는 값이 0.5105 다음을 이용하여 다음 상용 로그 값을 구하시오. 1번입니다. 로그 3240이에요. 자, 얘는 너무 쉽죠. 자, 로그 몇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3.240이기 때문에 얘는 몇 더하기 3 더하기 0.5105 그래서 3.5105 값이 되겠다. 됐죠? 물론 정수 부분은 3, 소수 부분은 0.5105입니다. 2번 로그 0.0024 324 얘는 좀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얘는 소수점 아래 첫째, 둘째,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쵸? 더하기 소수 부분이 324라는 숫자 비열을 갖는 소수 부분이 0.5105인 걸 알죠? 이 문제에서는 이 값을 실제로 그냥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4895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자, 쉽게 계산하는 것은 얘 9 만들고 9 만들고 9 만들고 10 만들기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 물어봤냐면 로그 5제곱권 루트 324 오케이. 이렇게 바꾸면 되죠. 5분의 이 324의 5분의 1 제곱이니까 5분의 1배의 로그 324겠다. 그쵸? 그럼 얘는 5분의 1 곱하기 324라는 것은 정수 부분이 2겠다. 이 세 자릿수니까 더하기 0.5105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분배해주면 분배 0.4 오케이. 자, 더하기
1021 뭐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0.5021 이렇게 값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계산만 실수 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16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이 사격 로그가 진수의 해석을 위해서 나온다고 했죠. 자, 이 부분이 예전에는 용어가 좀 달랐어요. 뭐 정수 부분을 지표, 소수 부분을 가수라고 해가지고 사격 로그 안에 소단원으로 지표와 가수라는 소단원이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이 생각보다 자세하게 다뤄졌었어요. 문제도 되게 복잡한 문제도 많았었고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 되게 많은 과정들이 없어졌어요. 문제들도 많이 사라지고 실제 내신에서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아예 안 나오는 학교도 사실 있습니다. 그냥 미시시빈 로그를 이용해서 연산하는 것만 중간에 사용되는 정도로 나오는 학교도 많이 있어서 이 상용 로그 부분은 아주 깊게까지 학습할 부분은 아니에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수준으로만 우선 다루겠습니다. 16번이고요. 자, 로그 56.7 이 값이 1.7536 이거임을 이용하여 x를 구하래요. 1번입니다. 로그 x인데요. 걔가 4.7536이에요. 2번 문제는요. 로그 x가 다음과 같대요. 마이너스 2.2464입니다. 자, 물론 얘를 일일이 다 바꿔도 돼요.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4 더하기 0.7536이기 때문에 4는 로그 10의 4제곱이죠. 더하기 7536이라는 값이 여기선 주어지지 않았네요. 자, 이거를 통해 니네가 알 수 있는 게 로그 5.67이라는 값이 얼마임을 알 수 있어요? 0.7536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7536이라는 것을 로그 얘로 바꿨어도 되는 거예요. 로그 5.67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미시 같은 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바꿨습니다. 로그 5, 6, 7, 0, 0 이렇게 되겠죠. 정수 부분이 4이기 때문에 진수 부분은 몇 자리예요? 5자리가 되고요. 그 수 배열은 0.7536이라는 수 배열이 5, 6, 7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 x의 값은 5자리면서 5, 6, 7의 배열을 따라가는 5, 6, 7, 0, 0이라는 x값을 찾아낸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바로 이 문제 보자마자 다이렉트로 x값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 두 번째 문제는 다이렉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소수 부분은 양수여야 된다고 그랬죠? 양의 소수. 그래서 0.얘에서 9 만들기 합니다. 7, 9 만들기 5, 9 만들기 3, 마지막은 10 만들어주세요.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값이 진수에서 나오고요. 0.7536이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수 배열은 5, 6, 7이라는 수 배열을 갖겠다. 그래서 x는 0.00 세 번째 자리에서 5, 6, 7이라는 수 배열이 나오겠다.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이제 17번 보러 갑시다. 17번. 자, 로그 2값 주어졌어요. 로그 2는 0.3010.
로그 3 값도 주어졌네요. 로그 3 0.4771. 다음 수는 몇 자리 정수인지 구하여라. 1번 3의 20제곱, 2번 6의 52제곱, 3번 3의 2의 20제곱 곱하기 3의 30제곱. 자, 얘 각각이 다 몇 자리 수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3을 20번 곱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어디다 넣어서 이 부분의 해석을 하냐면 얘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즉 3의 20제곱을 상용 로그의 진수 부분에 넣어놓고 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내서 거꾸로 이 값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용해서 3의 20제곱이 몇 자리 수인지 그리고 수배열은 어떻게 될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이용해서 진수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럼 로그 3의 20이라는 값을 알아내려면 이건 20배의 로그 3이죠. 즉 로그 3을 진짜 20배 하는 거예요. 0.4771을 실제로 20배 하면 즉 여기다 20 곱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얼마 되냐면 얘가 9.542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결국에 얘 정수 부분이 9라는 거잖아요. 9 더하기 0.542니까. 그러므로 얘는 몇 자리 수겠어요? 10자리 수가 된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또 얘 10자리 수니까 뒤에 공이 9개 붙은 다음에 여기 숫자가 하나 써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제일 큰 자릿수가 얼마인지도 혹시 확인할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얘 소수 부분인 0.542라는 애가 이 진수의 수 배열을 결정해 줄 텐데 우리가 로그 3이라는 애가 0.4771이라는 값을 갖죠. 걔보다는 0.542가 더 커요. 크고요. 자, 얘가 누구보다 작을 것 같냐면 로그 4라는 값을 하나 구해봅시다. 로그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니까 이 앞에 2 나온 거죠. 얘 2배인 0.6020이 로그 4 값이에요. 로그 4 값은 0.6020이고요. 로그 3 값은 0.4771이니까 얘가 10자리 수인 거는 알아냈어요. 소수 부분이 542, 0.542라는 얘는 로그 3보다는 크고 로그 4보다는 작은 부분에 낑겨 있기 때문에 얘의 진수 부분의 수 배열은 3.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배열일 거예요. 왜? 3과 4 사이에 소수 부분이 낑겨 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3의 20제곱이라는 애가 대략적으로 3으로 최고짜리 숫자가 3이고요. 막 뒤로 몇 자리 다 해서 10자리가 되는 어떤 그 값 정도를 갖고 있겠구나라고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엄청 큰 수를 어느 정도 값인지 예측해 볼 수 있다고요. 알아낼 수 있다. 그게 상용 로그입니다. 그래서 진수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의 개념이죠. 그쵸? 자, 다음 얘도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상용 로그 취해서 로그 6의 52제곱이죠. 그럼 얘는 52배에 가로 열고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계산해야 되겠다.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문제에 주어졌으니까 얘가. 그럼 52 곱하기 로그 2 0.3010 0.4771을 더하면 0.7781이래요. 이렇게 0.7781에서 실제로 52배를 진짜 계산해야 돼요. 이거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잘 곱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40.4612가 나와요. 그러므로 얘는 몇 자릿수가 되겠어요? 정수 부분이 40이니까. 그쵸? 얘는 41자리 수겠구나. 되셨죠? 자, 여기 마지막 여기 세 번째 거 있네요. 자, 얘를 예측해 보래요. 결국 얘도 상용 로그 취하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20배의 로그 2 더하기 30배의 로그 3이 되겠고요. 결국에 얘도 0.3010에 20배를 하고요. 로그 3에 실제로 0.477에다가 30배를 한 다음에 두 개를 진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더해주면 20.3330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얘는 몇 자리 수가 되겠어요? 21자리 수가 되겠다. 됐죠? 오케이. 자, 18번 문제고요. 18번 문제. 5분의 1에 100제곱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몇 제짜리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지 구하여라. 자, 얘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얘도 상용 로그를 취해서 얘를 진수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할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100의 로그 5분의 1이죠.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하나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100배의 로그 5죠. 이렇게 문제에서 로그 2가 이거 보세요. 로그 2가 0.3010으로 계산한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내가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건 로그 5였죠. 로그 2가 주어지면 로그 5는 아는 거와 마찬가지라고요. 로그 2와 로그 5를 더하면 1이니까 0.6990이라는 값을 알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0.6990을 넣고 나면 마이너스 100배, 마이너스 69.90이라는 애가 되게 되는데 69.90이라는 값에 마이너스 69를 정수 부분을 하면 바로 틀린다고요. 왜 틀리냐면 정수 부분이라는 해석은 소수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야 돼요. 0보다 크나고 1보다 작은 양수. 즉 얘는 마이너스 70에다가 더해진 거예요. 0.12. 얘 계산하면 얘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70이므로 이 수는 소수점 아래 7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어떤 수가 나오겠구나 라고 해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수일 때, 특히 음수일 때 정수 부분에 대한 해석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제 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19번이고요. 자, 로그 2하고 로그 3 값 주어져 있고요. 1번. 자, 3의 14제곱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고요. 몇 자리 정수인지, 최고 자리 숫자는 얼마인지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좀 전에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빠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사분으로 그냥 취하세요. 3의 14제곱이고요. 그럼 14배의 로그 3이라는 값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겠죠. 그럼 14 곱하기 로그 3이 0.477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14배를 해보면 6.6794라고 합니다. 6.6794. 그럼 6 더하기 0.6794라고 할 수 있죠. 자, 1번 답은 지금 나왔죠? 정수 부분이 6이니까 7자리 수가 되겠고요. 자, 2번 질문이 그래서 최고 자리 숫자는 얼마냐인 거잖아. 즉 얘의
수 배열이 어떻게 되냐를 알아봐야 되는 건데 얘 소수 부분이 0.6794라는 애죠. 6794. 문제에서 로그 2와 3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나는 얘가 어디 사이에 낑겨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사이에 낑겨 있는지 소수 부분이. 됐죠? 그럼 로그 4라는 애가 로그 2의 2배니까 0.60, 0.3010이었으니까 0.6020이죠. 그럼 얘는 로그 4보다는 큰 값이죠. 작은 값이에요. 로그 5 값이 얼마냐면 로그 2 값이 0.3010이었으니까 로그 2에다 로그 5를 더하면 1이었었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면 0.6990이었죠. 이렇게. 얘는 0.6020이고요. 소수 부분이 0.6020이면 4라는 수배열을 갖고요. 6990이면 5라는 수배열이 시작되는 건데 0.6794는 로그 4와 로그 5 사이에 낑겨있는 수배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4.xx 수배열을 갖죠. 그러므로 이 수는 7자리 수이면서 제일 앞자리 수 배열은 4로 시작하는 어떤 7자리 수가 되겠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예제 20번입니다. 예제 20번. 자, 로그 A라는 애가 있어요. 로그 A. 자, 로그 A라는 애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다음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로그 A는 정수 부분 n과 알파, 즉 n은 정수,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소수라고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쵸? 즉 여기에 있는 n과 알파가 각각 근이래요. 근. 어떤 애의 근이라면 3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k라는 이 2차 방정식 두근이 n과 알파라고 합니다. 그때 k 값을 물어본 건데요.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근이 주어졌으니까 근과 결수관계 쓸 수 있잖아요. 얘가 각각의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인 n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7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 n이라는 것은 정수여야 되고 이 알파라는 애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양의 소수여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2로 바꿔 쓸 수 있죠. 이해해요?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인 것을 이렇게 바꿔 쓴다고요. 왜냐면 소수 부분이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정수 부분, 이 부분이 소수 부분인 얘가 n이고요. 얘가 알파인 거라고요. 됐죠? 우리가 k를 구한다는 얘기는 두근의 곱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2 얘가 두근의 곱이죠? 얘네들 곱한 게 얘가 같다. a분의 c 3분의 k와 같다. 그쵸? 그러므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되겠구나. 오케이. 21번.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어요. 자, 21번하고 22번 문제를 조금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21번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x라는 애가 10보다 크고요. 10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갖고 있는 x가 있는데, 자, 이게 핵심이에요. 로그 x라는 애가 있고요.
로그 x의 세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값이 누군지 모르지만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x값은 도대체 얼마일 거냐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겠죠. 자, 로그 x라는 애하고 로그 x의 세제곱이라는 애는 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갖고 있을 건데 우연찮게 얘 소수 부분이 같았다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에 얘네 둘은 로그 x는 정수 부분이 n1이라고 치고요. 소수 부분 알파라고 해본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로그 x 세제곱이라는 애는 또 정수 부분이 있을 건데 물론 로그 x와 로그 x의 세제곱의 정수 부분은 다르겠죠. 그렇죠? 다른 거니까. 근데 얘 소수 부분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알파로 넣을 수 있겠죠.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됐어요? 자, 여기 있는 n1과 n2는 각각 뭐여야 돼요? 정수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둘 다 모르는 값이긴 한데 모르는 게 두 개인 것보다는 모르는 게 한 개인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두 식을 빼버리면 됩니다. 빼버린다. 그쵸? 물론 이렇게 밑으로 빼는 것보다 이렇게 위로 뺄게요. 위로 이렇게 빼버릴게요. 그럼 이거죠. 얘가 3로그 x고요. 얘가 로그 x잖아. 위로 빼면 얼마가 되냐면 2로그 x가 되고요. 걔가 결국에 n2에서 n1을 빼게 된 거가 나오는데 결국에 정수 빼기 정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정수라고 해석하면 되죠. 즉 2로그 x가 정수여야 되는 거예요. 2로그 x가 정수여야 되죠. 됐죠? 그럼 그 정수가 누가 되냐를 알아야 되는데 봐봐. x의 범위가 10보다는 크고 100보다 작대. 그러면 로그 x라는 애의 범위는 x에다가 100 넣으면 2죠. 2보다는 작을 거고요. x에다 10 넣으면 1보다는 크다 범위가 나오겠죠. 근데 나는 이 로그 x가 정수여야 되는 값을 찾는 거니까 2배의 로그 x의 범위는 4보다는 작고 2보다는 커야 되는데 그런 값 중에 정수인 애는 딱 누구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되죠. 2로그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정수는 3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2로그 x가 3이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로그 x는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되겠다. 이거죠. 근데 최종 질문은 x 값을 물어봤으니까 x는 어떻게 구해요? 10의 2분의 3제곱이 x죠. 밑이 10이니까 10의 2분의 3제곱은 x다. x는 10의 2분의 3제곱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뭐 10루트 10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이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문제는 사실 함정이 없어요. 이 문제는 함정이 없는데 얘 말고 함정이 있는 문제가 존재해요. 뭐가 있는 거냐면 22번 문제가 대표적인 함정 문제예요. 대표적인 함정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의 함정을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22번의 함정. 자, 22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래요. 3. 됐죠? 두 번째, 로그 x와 로그 세제곱근 루트 x의 무슨 부분의 합이 1이냐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얘네 둘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요. 그쵸? 자, 이 소수 부분이 합이 1이라는 부분에 최종적으로 답을 구할 때 함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라는 얘기는 로그 x라는 값은
이 범위에 있다는 얘기야.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4보다는 작은 범위겠죠. 왜냐면 정수분이 3이면 3.xx이거나 3이면 되는 거니까. 그쵸? 소수분 0일 수 있으니까. 그때 로그 x라는 애가 있어. 로그 x라는 애. 로그 x라는 애는 누가 되는 거냐면 임의로 둘게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n1이라고 할게요. 그냥 n1. 물론 3이긴 하겠지만 3이라고 놓을까요? 3?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어쨌든 3이라고 놔볼게요. 더하기 알파 소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소수 부분.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꿔 써볼까요? 얘는 3분의 1배의 로그 x와 같죠. 이렇게. 이게 이거죠. 그럼 얘에다 그냥 직관적으로 3분의 1배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3분의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얘네들을 더했더니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래요? 1이래죠. 물론 얘를 알파 2라고 놨을 때 뭐를 하면 되냐면 두 개를 진짜 더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 그럼 얘랑 더하면 얘는 얼마고요? 얘는 4죠. 4. 그쵸? 이 부분은 되게 쉽게 3분의 1을 해서 써서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한 게 뭐라고 푸냐면 정수라고 풀어요. 정수. 왜 정수라고 풀리냐? 이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하면 1이죠. 1에다가 정수분과 정수분을 더하면 다시 정수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얘를 더한 게 정수다라고 놓고 풀게 되는데 얘네 더하면 4고요. 얘 더하면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미 이 계산을 함으로써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즉 얘가 3이고요. 3.0이고요. 얘 3분의 1배가 얘가 1.0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즉 소수 부분이 0인 경우가 함정이고 이 경우를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수로 놓고 풀었을 때. 근데 이미 이렇게 잡아서 함정을 피해놨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얘 더하면 3분의 4 로그 x가 5인 거고요. 그럼 로그 x는 얼마여야 되냐면 5 곱하기 4분의 3이죠. 그래서 4분의 15겠네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질문한 게 뭐죠? 양수 x값을 구하여라죠. 양수 x값. 그쵸? 그럼 이 x는 10의 몇 제곱? 4분의 15제곱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죠. 10의 4분의 15제곱이 x인 거니까요. 됐죠? 이렇게 뒷장 52페이지 필수 예제 2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어떤 용액의 수소 이온의 농도를 가로치고 H 뿌리라고 할 때 산성도를 나타내는 pH라는 이 식의 정의를 마이너스 로그 H 뿌리라고 하자. 뭐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수소 이온의 농도라고 했어요. 됐죠? 자, 문제에서 사탕을 먹은 직후에 채취한 타액의 pH는 6.6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거죠. 사탕을 먹은 직후 pH가 6.6이니까 pH가 6.6일 때 마이너스 로그 H풀 수소이온의 농도가 있겠죠. 그거를 계산했더니 얘가 나왔다는 얘기죠. 두 번째, 사탕을 먹고
10분 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사탕을 먹은 직후에 수소이온의 농도의 몇 배였냐면 얘 50배래 50배. 그러면 이런 거죠. 마이너스 로그 50배에 H+ 이렇게 됐대. 10분 후에 이렇게 됐죠? 그때 얘 수소이온 이 pH 값은 얼마냐라고 최종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됐죠? 자, 구하러 가봅시다. 그럼 결국에 H+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보이죠? 이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H+은 얼마겠어? 10에 마이너스 6.6제곱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문제에서 그냥 이거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로그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6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됐죠?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찢을까가 문제겠네요. 문제에서 로그 2는 주어져 있는 상태죠. 로그 2 찢으면 되겠네요. 아, 이거 불편하게 이거 가져올 필요 없네요.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가져올 필요 없네요, 이거. 자,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마이너스 놔두고, 오케이. 이 상태로 가봅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가로 치고요. 로그 5 곱하기 10 곱하기 H 뿌린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로그의 곱은,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가로치고 로그 5. 문제에서 로그 2가 0.3으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로그 5는 0.7이겠죠, 이렇게.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더하기 1일 거고요. 그쵸? 로그 H+은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6.6이었죠?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6.6 바로 대입.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1.7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냐? 4.9인가요? 그쵸? 그 앞에 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4.9 pH를 갖게 된다. 뭐 이게 답이겠네요. 그냥 이거의 로그 값은 이라고 물어본 거고 문제 주어진 거 그대로 대입해서 큰 문제예요. 됐죠? 지금 필수예제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로그식이나 지수식 주어지고요. 문제 주어진 대로 적절하게 대입해서 관계 찾는 문제는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쉬운 문제 쪽이긴 하지만 간혹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수 로그에서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형태 잡아서 푸는 요 문제가 종종 잘 출제돼요. 수능까지도 봤을 때요. 됐죠?